지금 할 거는 방제 10인데요.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방제 12는 또 농원주마다 다 틀려요.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제 같은 경우는 핵과류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체리라고 뭐 특별한 게 없고 12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방제는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그때 나오는 돌발 해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냥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과 그리고 사후 대책,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많이 또 약을 쳐도 안 되고요. 약값이 뭐 장난이 아니니까 너무 비싸죠. 체리 팔아서 약값, 비료값만 해도, 퇴비값만 해도 거의 답이 지금은 잘 안 나오죠. 근데 대다수 헷갈리들이 그래요. 가격대가. 그나마 체리가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좀 버티는 건데, 약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약을 줄이려면 과원을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됩니다. 과원 환경을 조성을 잘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과원 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야죠. 나무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무 스스로 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PPT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요. 또 뭐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닌데 PPT 하면 자꾸 불 끄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저는 가급적이면 칠판으로 하고, 시간은 좀 짧아서 핵심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과수, 핵과류든 뭐든 다 통용되는 거니까 일단은 하반기니까요. 하반기에 좀 맞춰서 일단 전체적인 개괄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12월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니까.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시비는 8월 말 9월 초에 꼭 해야 될 거. 이 지금 감사비료라고 하죠. 가끔 가다 보면 체리는 봄가수니까 7월에 감사비료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7월에 감사비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이 계속 7, 8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성장이 다시 생겨요. 그걸 2차 성장이라고 하죠. 특히나 체리는 6월에 과를 따기 때문에 바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잘못하게 7월에 이 일명 감사비료라고 하는 예를 줘버리면 성장이 과도해져 버려요. 질소기가 빠진 걸 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감사비료는 다른 과수, 다른 핵과류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8월 말부터 9월 초 요때 주는 게 좋다. 8말부터 9초 사이 이때 주는 게 좋고, 그러면 뭐를 주면 좋냐 이러면, 지금 이 시기에 주면 좋은 거는 나무의 수세를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이겁니다. PK 카레. 여기 이제 미량 요소가 좀 들어가겠죠. 인산, 가리, 칼슘, 그리고 미량 요소. 이걸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줍니다. 이걸 주는 이유는 뭐 인산은 어차피 우리가 12월에 또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1년치를 주는 거고, PK를 이렇게 동시에 주는 이유는 일단 성장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연면 시비 하는 거 말고요. 화분하기 때 연면 시비, PK 시비 하는 거 말고, 요때 또 주는 이유는 다시 또 과도한 성장이 돼버리면 동해 위험도 있고 목질화가 되기 전에 겨울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요때 뿌리에다가 PK를 줌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성분을 좀 멈추는 겁니다. 성장을. 그리고 또 요 가리가 요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시기에 가리가 각종 양분, 잎에서 만든 각종 양분 이런 것들을
뿌리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반 트락이라고 하잖아요, 가리가. 그래서 이때의 가리가 잎에서 만든 각종 양분 이런 것들을 겨울을 맞이할 준비로 해줍니다. 즉 뿌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기 꼭 필요해요, 요 시기에. 그래서 PK 칼을 주는 게 좋고, 칼슘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그 열매 과수에서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PK 칼. 근데 만약에 나무 중에 성장이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수세가 너무 떨어진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성장이 지난 이 시기에 너무 떨어진 나무들이 있으면 이걸 주기도 합니다. NK칼을 주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인이 필요 없는 NK칼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 N의 기본 성분은 12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비 보면 이런 게 있죠. 복비가 21, 17, 17 이런 식으로 NPK 비율이, 그러니까 비율이 12 이하짜리로 주는 게 좋죠. 네, 많이는 줄 필요 없어요. 많이 줄 필요 없는데, 성장이 좀 떨어지는 나무들은 이 NK칼을 주는데, 역시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에 이 질소질이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겨울을 또 보내려면 일정한 질소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 거의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들은 질소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비료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가리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12 이하짜리로 주면 좋고, 가장 좋은 건 보통 농협 가면 NK칼이 9짜리가 많을 거예요. N의 비율이. 그러니까 그걸 주면 좋다. 그래서 감사비료를 먼저 주는 게 좋고, 요 시기에 감사비료를 꼭 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0월쯤, 늦어도 11월 초 안에 이제 낙엽이 질 거예요. 10월에 이제 낙엽이 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낙엽이 한 3분의 1 지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낙엽이 한 3분의 1 정도 지면 내 과원에, 이때 뭐를 해주냐면 요소를 반드시 뿌려주셔야 돼요. 요소를 보통 500리터에 그러니까 25마리죠. 1kg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1kg만. 500리터 1kg. 그래서 요소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낙엽이 좀 졌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소를 해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의 요소는 이 열매 가수는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딱 2번뿐이 없어요, 연중. 그 외 나머지 요소를 할 때는 언제 할 때냐면, 성장이 좀 더뎌서 요소를 바닥에 뿌리지 못하니까 연면 시비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체리 같은 경우는. 근데 요소를 이때 하는 이유는, 수확이 끝나고 이제 방제를 할 때 요소를 넣어서 한번 치거든요. 그때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일종의 미역국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 여성분들 자궁문이 다치듯이 이 떨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떨켜를 빨리 생산하고 얘가 수세를 빨리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소를 넣는 거고, 낙엽이 3분의 1 질 때쯤 요소를 뿌리는 이유는 낙엽을 빨리 지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저 요소가 그 잎에 공변세포가 있거든요. 공변세포를 파괴시켜요. 계속. 즉 낙엽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떨켜가 생산되고 모든 양분이 빨리 뿌리로 내려갈 수 있게, 그래야지 겨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낙엽이 한 3분의 1 졌을 때 요소를 뿌린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때 요소로 인해서 동해를 입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요 정도 분량 갖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낙엽이 이 정도 졌을 때 하셔야 돼요. 3분의 1이나 3분의 2 졌을 때. 쌩쌩할 때 낙엽지게 한다고 요소를 뿌려봤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요소 연면 시비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역할이 요때 중요한 거다. 나무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낙엽이 질 땐 낙엽이 지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모든 과수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자두든 복숭아든 체리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 보로도액을 뿌리는 거는 농원주의 자유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우리가 퇴비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10월, 11월 요때인데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동계탭이 2주 전에 유황칼슘을 뿌려주셔야 돼요. 칼슘 유황제. 이거 농협 가면 팔거든요. 황의 그 기능들은 뭐 대충 아실 테니까 맛과 향 뭐 이런 것들인데 황은 연중 들어가기도 해요. 다른 원예법 비해. 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수체 내에서 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기비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동계탭이 2주 전에 하셔야 돼요. 동계탭이 2주 전에. 그리고 나서 12월에 가서 동계탭이를 할 건데 그 전에 탭이 전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체리는 균 피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대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목대 주변에 지금은 미등록 약제입니다. 미등록 약제인데 톱시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등록 약제예요.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요 도개를 물에 타서 목대 주변에 듬뿍 뿌려주셔야 돼요. 저 두 개를. 저걸 하는 이유는 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잘 안 하시니까 자꾸 체리는 균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톱시넴 수화제하고 이건 수화제입니다. 근데 얘가 미등록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체리 수확할 때쯤엔 검출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랩토마이신. 얘는 등록 약제니까 상관이 없고 이 두 개를 섞어서 목대 주변에 듬뿍 뿌려주시면 좋아. 약대든 조루든 간에. 그러면 뭐 콜트나 크림스크나 뿌리옥들이 특히 강한데 그런 것들이 겨울에는 뿌리옥들이 확 죽거든요. 그리고 다시 봄에 다시 얘들이 다시 뿌리옥이 발생되고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토양 내 균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애초에 이 톱시넴 수화제 자체가 그 리족시움을 죽일 수 있게 나온 약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곧 체리에 등록은 될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약제입니다. 이 톱시넴 수화제가. 수화제입니다. 바르는 톱시넴 말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과원 전체에 뿌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목대 주변에서라도 꼭 뿌려주세요. 저거를.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안 되면 살충제라도 뿌려주세요. 그 잎제, 토양 살충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2월에 보통 하겠죠. 12월에